한 달 중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그날, 바로 월급날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은행 어플을 켜고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묘한 안도감과 짜릿함이 밀려오지 않나요? 한 달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 10,000원 지하철을 견디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버텨낸 나의 땀방울이 보상받는 기분이죠. 오늘은 나를 위해 맛있는 커피도 한 잔 사고 퇴근길에는 평소에 눈여겨보던 옷도 결제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어깨가 펴지고 걸음걸이마저 당당해집니다. 우리는 이 달콤한 기분이 영원할 거라고 아주 잠시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당당함은 정확히 일주일, 아니 빠르면 3일 만에 처참히 무너집니다. 카드 대금 결제일이라는 무서운 폭풍이 몰아치기 때문이죠. 교통비, 통신비, 넷플릭스와 유튜브 구독료, 그리고 지난달에 내가 겁도 없이 긁어댄 카드 할부금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내 통장을 털어갑니다. 퍼가요를 외치며 썰물처럼 빠져나간 잔고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분명히 내 통장인데 나는 그저 돈이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 역할을 한 것만 같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이번 달 교통비와 밥값을 감당하기에도 벅찹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졌던 나는 어디 가고 다시 우울한 직장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변명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래. 요즘 물가가 미쳐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죠. 점심시간에 만난 동기들과 통장 잔고를 한탄하며 서로의 가난을 배틀하듯 늘어놓다 보면 묘한 연대감마저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월급이 적어서 물가가 비싸서 돈을 못 모으는 걸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돈에 끌려다닐 거라는 불안감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수입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소비 습관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퇴근길에 습관적으로 시켜먹는 30,000원짜리 배달 음식, 예뻐서 샀지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긁어버린 소위 말하는 시발 비용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파민을 갈구하게 되고 가장 쉽고 빠르게 도파민을 얻는 방법이 바로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의 짧은 쾌락에 우리의 소중한 월급을 저당 잡히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나와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이 야근하는 옆자리 동기는 벌써 3,000만 원을 모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대체 그 친구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매일 김밥만 먹고 친구도 안 만나며 궁상맞게 살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친구도 할 건 다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의지력에 기대지 않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돈을 안 쓰려고 고통스럽게 참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돈을 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둔 것이죠. 이제 우리도 뼈를 깎는 인내가 아니라 영리한 시스템을 내 삶에 세팅해야 할 때입니다. 그 시스템의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월급 통장 하나에 모든 돈을 넣어두고 씁니다. 그러다 보니 내 통장에 잔고가 제법 많아 보이고 이전 돈은 써도 되겠지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통장 쪼개기는 급여 통장,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 이렇게 4가지로 돈의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내가 정해둔 비율대로 각 통장에 자동으로 돈이 흩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생활비 통장에 남은 돈만 쳐다보고 생활하면 되는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통장 쪼개기의 핵심 규칙은 선저축, 후지출입니다.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겠다고 다짐하면 맹세코 단돈 10원도 남지 않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숨도 쉬지 말고 적금이나 투자계좌로 먼저 돈을 자동이체시키세요. 내 눈앞에서 돈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은 돈 관리에서도 완벽하게 통용됩니다. 처음에는 생활비가 줄어들어 쪼들리는 느낌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적응력은 무섭습니다. 줄어든 예산 안에서 살다 보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곳에 돈을 흘리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나의 소비가 감정적인지 이성적인지 걸러내는 필터 장착하기입니다. 하루 종일 시달린 날 밤,
우리는 습관적으로 쇼핑 어플을 켭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면 즉각 결제 버튼으로 손이 가죠. 이때 딱 3일만 기다려보는 3일 법칙을 적용해보세요. 당장 결제하지 말고 장바구니에만 담아두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3일이 지나고 다시 그 장바구니를 열어보면 내가 이걸 왜 사려고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 물건이 정말 필요했던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도파민 분비 버튼이 필요했던 것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비싼 오마카세를 예약하거나 명품을 할부로 긁습니다. 고생한 나를 아껴주는 행동이라고 합리화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한순간의 위안을 위해 미래의 나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은 자기학대에 가깝습니다. 진짜 보상은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나 다니기 싫은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싶을 때 나를 든든하게 받쳐줄 자본이라는 방패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5만 원짜리 식사 대신 그 돈을 비상금 통장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깊은 안도감. 그것이 피곤한 일상을 버텨낸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돈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가계부를 써야 한다고 하면 다들 고개를 젓습니다. 매일 영수증을 모으고 100원 단위까지 맞추는 고통스러운 작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의 가계부는 과거를 자책하는 반성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충동적으로 돈을 쓰는지 패턴을 파악하는 레이더망일 뿐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식비, 쇼핑, 문화생활 정도로만 크게 나누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점검해보세요. 아, 내가 목요일 저녁마다 배달 앱을 켜는구나. 이 패턴 하나만 알아내도 다음 주 목요일에는 냉장고를 비우는 요리를 하며 지출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매일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꾹 참고 샐러드를 싸왔는데 팀원들이 다 같이 비싼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자고 할 때 갈등이 찾아옵니다. 남들은 욜로를 외치며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는데 나만 방구석에서 궁상을 떠는 것 같아 우울해지기도 하죠. 저축률을 무리하게 높였다가 결국 한 달 만에 포기하고 보상 심리로 더 큰 돈을 써버리는 요요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야 합니다. 1,000만 원 모으기 같은 큰 목표 대신 이번 주말 무지출 달성하기, 커피값 10,000원 아끼기 같은 소소하고 달성 가능한 미션으로 성취감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며 몇 달을 버티다 보면 어느새 비상금 통장에 내 한 달치 월급과 맞먹는 돈이 쌓이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숫자의 변화는 여러분의 일상을 극적으로 바꿉니다.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예전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복종하는 대신 마음속으로 언제든 사표 던질 수 있어 라는 당당한 여유가 생깁니다. 갑자기 스마트폰이 고장나거나 병원비가 필요할 때도 더 이상 카드 할부 한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발생하는 돌발 변수들을 돈으로 부드럽게 방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자유의 맛입니다. 통제력이 생기면 소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내 돈과 시간을 빼앗는 쓸데없는 물건들을 멀리하게 되죠.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안 입는 옷, 한 번 쓰고 처박아둔 잡동사니들을 중고거래로 비워내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비우는 과정은 곧 내 욕망을 비우는 연습입니다. 공간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정돈되고 더 이상 새로운 물건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결코 광고나 유행에 휩쓸려 충동적인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주식이나 코인으로 단기간에 대박을 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나도 당장 전 재산을 털어 투자를 시작해야 할 것만 같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초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면 허리가 부러지는 법입니다. 돈을 잃지 않는 법, 모은 돈을 지켜내는 방어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자는 도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통장 쪼개기와 지출 통제는 바로 경제적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확실한 훈련입니다. 이 단단한 근육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돈은 투자라는 무대에서 안전하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달간 잔고가 오르는 속도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느립니다. 고작 10만 원 아껴서 언제 집 사고 언제 부자 되나 하는 회의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성장은 결코 1차원적인 직선이 아닙니다. 눈사람을 만들 때를 상상해 보세요.
처음 작은 눈뭉치를 굴릴 때는 손만 시리고 커지지 않지만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지고 나면 한 번만 굴려도 어마어마한 눈이 달라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억누르는 작은 소비와 통장에 꽂히는 적은 금액들은 거대한 눈덩이를 굴리기 위한 단단한 눈뭉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시간과 꾸준함이 만나면 반드시 복리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돈 관리를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불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겉모습을 꾸미던 비용이 줄어들고 대신 내면을 채우는 경험과 성장에 돈을 쓰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통장 잔고가 늘어날수록 내 삶을 짓누르던 이유 모를 우울감과 쫓기는 듯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내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직접 잡고 있다는 깊은 자존감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달 정도 예산을 초과했다고 해서 혹은 홧김에 큰돈을 썼다고 해서 시스템이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달은 망했어. 내년부터 다시 하자. 라며 포기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요. 실수를 인정하고 그저 다음날 다시 정해진 예산대로 생활하면 그만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피자 한 조각 먹었다고 인생이 끝나 지금 당장의 쾌락을 미루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눈을 감고 5년 뒤의 나를 상상해 보세요.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평화로운 내 공간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인가요? 지금 여러분이 아끼는 돈 한 푼은 5년 뒤에 나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응원과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그때 꾹 참고 종잣돈을 모아주어서 정말 고마워 라고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오늘,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통장이라는 우울한 단어는 이제 여러분의 사전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오늘 배운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목적별로 통장을 쪼개어 자동이체시킬 것. 둘째, 충동 구매가 일어날 때는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3일만 기다릴 것. 셋째,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가계부로 내 지출 패턴을 파악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 것. 이 단순한 규칙들이 여러분의 삶에 정착되는 순간 월급날 기쁨은 일주일 만에 끝나는 신기루가 아니라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단단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찬란한 봄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끝나는 즉시 은행 어플을 켜고 자동이체 날짜부터 설정해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독립을 향한 첫걸음을 축하합니다.